공소장의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켰다는, 즉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말과 달리 윤 대통령의 계획과 지시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검찰은 이 내용들을 낱낱이 적시했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한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계엄이 윤 대통령의 뜻으로 시작됐음을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5분에 불과했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도 검찰은 주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와 선관위 장악,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등 계엄의 핵심 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순차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국면마다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라고 지시했고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는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엎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공개된 공소장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과도 다르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 강조했던 경고성 계엄, 평화적 계엄 등 언급은 101쪽짜리 공소장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던 대한민국 일상을 단번에 깨뜨린 12.3 비상계엄 사태. 검찰은 그 시작점으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타이어뱅크 500호점 돌파 기념 빅세일 페스타. 다승 타이어 보상받고 3+1.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기존에 밝힌 입장을 바꾸거나 뒤집지 않은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를 받은 전후의 상황까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통화를 하며 받아 적은 이른바 체포명단 메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림막 없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저에 갔었고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잡으라는 목적어가 없어 윤 대통령이 말한 방첩사의 수장,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더니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방한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이때 받아 적은 내용도 재판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갈겨 쓴 내용을 보좌관에게 다시 옮겨 쓰라고 했고 그 후 자신이 보완했다고 했습니다. 대상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름이 보입니다. 홍 전 차장은 여전 사령관이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라며 검거 요청, 위치 추적 부탁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쓰다가 말고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한번 이 명단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쭙겠습니다. 느낌이 드나. 홍 전 차장은 영장 없이 위법한 방법을 써서라도 체포 대상의 위치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면서 비상계엄 상황인데다 대통령 지시라 따라야 하는가 잠시 고민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각각 심판정에서의 태도와 말하는 내용 모두에서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긴박한 상황에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놓고도 윤 대통령은 그저 격려 차원으로 걸었을 뿐 계엄 관련 통화는 아니었다는 궁색해 보이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달리 홍 전 차장은 대통령 측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 한 건 간첩이었다는데 왜 다른 말을 하느냐, 공작금 유용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같은 공격을 받고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를 거의 토시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는데요. 구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한 통화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격려차 한 거라고 했습니다.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윤 대통령 측은 또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 건 맞지만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대통령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증인에게요. 저한테요? 네. 윤 대통령 측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법정에 가져와 홍 전 차장을 공격했습니다.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은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밤 10시 53분.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 10시 27분 계엄을 선포한 뒤 접견실로 돌아와 10시 40분쯤 국무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최상목 문건도 건네졌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계엄 선포 20여 분 뒤 홍 전 차장에게 격려차 전화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각 경찰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고 국회의원 출입도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